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익입니다. 네. 네, 오래간만입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의원님. 네. 지금 의원님이 아니시죠? 전 의원님. 네. 네. 그 후배들이, 학생들 글을 쓰고, 그리고 동문들, 다 후배들이죠. 후배들이 이런저런 성명을 막 냈습니다. 그죠? 네. 성명 보고 선배로서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예. 사실 병원에서 이 진단을 좀 잘못한 것 같아서 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네. 예, 학생들이 뜻밖에도 그렇게 성명을 내줘서 저는 아주 기분이 굉장히 좋았죠. 역시 청년들은 어느 때나 할 일은 하는구나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자면 그 사망 진단서에 네. 직접 사인은 심폐정지 그리고 네. 사망의 종류는 병사 이 두 가지가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왜 문제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이제 문제인 이유는 이게 이제 그 사망 판단이 잘못됐을 것 같다. 사인의 판단이 오류일 가능성이 좀 크겠다.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 직접 사인을 심폐정지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는 사실 이거 심폐정지를 왜 들고 나왔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예. 심폐정지는 사실 그 옛날식 표현을 하자면 그 심장마비 이제 그런 거예요. 예전에 그런 말을 많이 썼죠. 심장마비 흔히 말하는. 예. 방금 전 인터뷰에서 이제 사망 원인도 심장마비라고 했었는데. 예. 아하. 이제 요새는 이제 그 말은 쓰지 않고 심폐정지 이렇게 아하. 표현을 하는데, 네. 이 심폐정지는 그 쉽게 하자면 이제 그 심장과 그 폐 기능이 이제 멈추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모든 죽음에서 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떤 결과 아닙니까? 결과? 죽음의 어떤 사인이 있고, 그렇죠. 죽음의 결과이기도 한데, 네. 이게 약간 좀 조금 더 예전에는 이게 구별을 못 했는데요. 네. 요새는 이제 심장이 죽었을 때하고 심장이 죽어서 기능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뇌가 죽는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뇌사, 예. 뇌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가 죽어요. 그래서 이제 심장사와 뇌사와 세포사가 약간의 간격을 두고 그 차이를 이용해서 이제 그 장기 이식을 위한 장기를 얻기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심폐정지가 뇌의 죽음보다는 앞에 오는 일이 많죠.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거는 모든 죽음에서 다 일어나는 그 현상이기 때문에 네. 이 심폐정지를 사인으로 한 말은 그 원인을 모르겠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죽음에 그렇죠.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죽는 사람 모두는 심장이 멈추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거를 사인으로 적어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예, 이렇게 적은 것에. 이건 정말 그 좀 옛날 시골 의사 같은 그런 사인을 적은 것. 요즘.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서울대 주치 정도 되면 이렇게 안 쓰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거는 쓰지 말라고 학교에서 가르치죠. 그래? 이제 저희도 그렇게 가르쳤죠.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교수님 우리한테 그렇게 안 가르치셨잖아요. 이런 질문을 한 건데, 일단 이게 이상한 것이고요. 그죠? 네. 이거 뭐 말씀하셨다시피 옛날 시골 의사나 쓸 일이지 요즘은 그렇게 안 가르친다. 그렇게. 네. 그걸 근데 그렇게 썼다는 게 첫 번째 이상한 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네. 사망의 종류가 네. 외인사가 아니라 이제 했는데 네. 이 병사라고 한 거는 이거는 정말 이제 앞에 거가 약간 좀 이상스럽다. 왜 그랬을까 이런 느낌이라면 네. 뒤에 이제 병사라고 죽음의 종류를 구분해 놓은 거는 이거는 진짜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래요.
이거는 이제 병사와 이제 의인사, 네. 그러니까 의인사라고 하는 건 박의 원인에 의해서 죽었다는 그렇죠. 거니까 박의 원인이라는 게 이제 주로 사고가 되겠죠. 그렇죠. 외부 요인으로 죽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경우는 이 백남기 씨가 그 물대포를 맞고 그 쓰러져서 뇌를 정말 크게 다쳤거든요. 네. 그리고 뇌출혈이 그 아주 심했는데 그때 이제 그 의과 의사가 신경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려고 하지 않는 정도의 심각한 그 출혈이 있었어요. 수술이 필요 없다 할 정도에. 예. 네네, 수술을 해도 살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그 생각을 했을 정도의 큰 그 상처가, 외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깨어나지를 못했고. 한 번도, 예.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그 후유증과 합병증이 있었지만, 예. 그거는 전부 이제 외상. 최초의 외상 때문에, 예. 네, 생긴 일이었고, 이제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돌아가신 것이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유인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네. 이거를 굳이 병사라고 구분을 해 놓으면, 이거는 이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유인을 준 책임이 경찰에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네. 병사라고 분류를 해놓으면 그 의인을 준 그 경찰에게 면책의 그 핑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사회 정의상 문제가 되고 또 백남기 씨 개인에게는 오진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것도 이제 그 심폐 정지하고 같은 질문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네. 이제 그 대한의사협회의 그 감수 방안에 따르면은 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 결국 폐렴으로 사망했어도 외인사다 이렇게 기재하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죽음이 시작된 원인이 네. 무엇이냐는 걸 따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폐암에 걸렸어요. 네. 그래서 그 폐암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다른 합병증. 합병증이 생겼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심한 감염에 걸려서 이제 돌아가셨다고 치고, 네. 그럴 경우에 원인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폐암이라고.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폐암이라고 하죠. 그렇죠, 암으로 그렇죠. 돌아가셨다고 하지 네. 다른 병으로 돌아가셨다고는 하지 않는 것처럼 이 백남기 씨의 경우에도 처음에 이게 죽음의 과정에 들어가게 된 것이 사고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그 유인사라고 해야 당연한 것이고 그거는 진단서를 쓸 때 그 사인을 판단할 때 그렇게 하라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이고 의사협회가 그렇게 정한 일이고 또 의사협회는 사실은 그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 지침을 만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역시 학생들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 않냐고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나왔냐고 이제 묻는 건데 이게 네. 의원님 이게 정치적인 어떤 이유 없이 이렇게 당연히 외인사라고 쓰여질 게 병사라고 쓰여질 수 있나요? 지금 오늘날 교육을 받은 젊은 의사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쓰지 말라고 그렇게 배운 이제는 네. 당연히 그렇게 상식으로 돼 있는 심폐정지라고 집초사인이라고 쓰지 말라 이런 경우 외인사라고 쓰라라고 돼 있는 걸 다 무시하고 병사 심폐정지 쓰는 이런 게 정치적 이유 없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백남기 씨가 이런 그 정치적인 그 사연이 있는 그런 죽음이 아니고 그냥 흔히 생기는 그런 어떤 교통사고 네. 때문에 뇌를 다쳐서
똑같은 경과를 거쳐서 돌아가셨다 이러면 이 의사가 이 사인을 그 사고사라고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거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당남기 씨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할 그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상당히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누구도 어떤 그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 정황적으로 봐서는 그 상당한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다른 요인을 생각하기 힘들다. 정치적인 요인이 아니면. 그게 아니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죠. 이렇게 진단서를 쓰진 않죠. 네,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떤 힘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정치적인 힘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쓸 리가 없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몰라서 그랬을 리도 없고 네. 또는 우연히 이건 뭐 사망진단서는 워낙 병원에서 늘 그 쓰는 서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다가 또 이 사망진단서나 또는 이 저건 진단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도 꽤 주의해서 쓰는 그런 서류이거든요. 이게 막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그 학생들을 졸업시킬 때 굉장히 주의시켜서 내보낸 것 중에 하나가 진단서를 제대로 쓰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단서를 잘못 썼다가 의사들도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일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망진단서도 그렇지만 그 병역 문제 때 쓰는 그 병사진단서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쓰지 않으면 가끔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라고 제가 부르게 되네요. 네. 네. 의원님의 말씀의 요약은 이건 기본에 어긋난 것이고, 기본 중에 기본에 어긋난 것이고, 이렇게 어긋난 것은 정치적 외압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한마디로. 네. 좀 더 뭔가 나오면 다시 한번 연결했습니다. 서울대 병원 쪽에서. 예, 서울대 병원에서 이 그 사망진단서를 다시 쓰겠다는 의사표명을 했다고 해요. 예,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기다려 보도록 하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서울의대 교수님이셨던 더불어민주당의 김영희 전 의원이었습니다. 자, 불만 접수 고객센터입니다.